강력한 고블린들에게 습격당한 마을.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이려 합니다. 고블린들이 승리를 자축하려는 순간 모험가 아사히, 이쿠사바가 나타나 그들과 맞섭니다. 고블린들은 아사히를 비웃으며 그가 이길 가능성은 없고 약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사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고블린들은 마을을 공격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사히의 말에 고블린들은 분노했고 한 고블린이 그를 공격하려 합니다. 그의 말에 고블린들은 분노했고 아사히의 말에 고블린들은 분노했고 한 고블린이 그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그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갑자기 고블린들이 쓰러지고 아사히의 누나 마야가 나타났는데 강력한 대지 마법으로 고블린들을 쓸어버렸습니다. 마야는 계속해서 마법을 시전하며 또 다른 고블린을 폭발로 공격했습니다. 마야는 두 마리의 고블린을 물리치고 마지막 고블린을 제거할 준비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 고블린은 마야를 두려워하며 공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아사히가 차에 치일 뻔한 어린 소녀를 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사히는 심하게 다쳤고 영혼이 이탈한 채로 그 어린 소녀가 사고에서 무사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소녀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그러자 아사히는 자신의 누나 마야가 자신의 일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했습니다. 죽음. 갑자기 아사히 앞에 밝은 빛이 나타나더니 다른 세계로 순간이동을 했습니다. 세계. 아사히는 곧 드래곤과 슬라임 몬스터를 발견하고 다른 세계로 순간이동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간이동. 이어서 주변을 둘러보고 싶어 했습니다. 흥분한 나머지 한 남자와 부딪혔습니다. 그 남자는 화가 났고 아사히는 그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러자 아사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챘고 또한 길드를 발견했습니다. 길드. 하지만 아사히는 게임처럼 정말 다른 세계에 환생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셀카를 찍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아사히는 자신의 휴대폰이 쓸모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아사히는 전당포에 갔습니다. 아사히는 점주에게 휴대폰을 보여주었고 점주는 아사히의 휴대폰이 희귀한 물건이라고 생각하여 500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아사히는 가게를 둘러보다가 받은 돈으로 장비를 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가게에서 새 가죽 갑옷과 어울리는 검을 샀습니다. 새 장비를 얻은 아사히는 의욕이 넘쳐 강한 몬스터와 싸우는 영웅이 되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몬스터들과 싸우는 영웅이 되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아사히는 길드 하우스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모험가 길드에서 예쁜 여자아이가 그를 맞이했고 아사히는 처음으로 의뢰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의뢰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길드 직원은 놀랐고 아사히가 귀엽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사히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얼굴을 붉혔고 그녀는 그에게 모험가로 등록하는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모험가로 등록하는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그 후 아사히는 모험가로 등록했고 접수원은 그에게 약한 토끼를 사냥하러 갈 것을 추천했습니다. 약한 토끼를 사냥하러 갈 것을 추천했습니다. 마을 밖에서 아사히는 위험한 와이번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강한 몬스터가 자신을 쫓아온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던 아사히는 살아남기 위해 거대한 와이번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그러고는 바위 뒤에 숨어 자신의 능력치와 스킬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극도로 약하고 치트 스킬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용이 그를 발견하고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아사히는 돌로 와이번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그의 공격은 너무나 약했고 용은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절박하게 누나 마야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갑자기 아사히는 마법진을 만들었고 그의 누나가 나타났습니다. 아사히는 오랜만에 누나를 만나서 기뻤고 누나 또한 아사히를 만나서 기뻤습니다. 그때 와이번이 마야에게 불공격을 가했습니다. 마야는 재빨리 피했고 저편 세계에서 얻은 새로운 힘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다른 세계에서 말이죠. 그래서 마야는 주먹에 화염 마법을 집중시켜 와이번을 순식간에 쓰러뜨렸습니다. 아사히는 누나가 한 방에 와이번을 쓰러뜨린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아사히는 누나가 어떻게 저편 세계에 나타났는지 궁금했습니다. 처음에는 환영인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마야가 아사히를 껴안고 온몸을 더듬었습니다. 아사히는 누나의 변태스러운 행동 때문에 누나가 환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행동. 그러자 아사히는 그녀가 왜 이 세계에 있는지 물었다. 마야는 아사히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고 대답했다. 병원에서 그녀는 아사히가 의식을 잃기 전에 다른 세계에 대해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 는 것을 알았다. 마야는 아사히의 영혼이 다른 세계로 보내졌고 그녀도 다른 세계로 가기 위해 스스로 다쳤다고 추측했다. 다른 세계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아사히는 자신이 혼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누나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세계로 누나와 함께. 하지만 아사히는 누나가 자신들의 세계로 돌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그녀가 계획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마야와 함께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마야. 그러자 마야가 마지막 고블린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사히는 여동생이 다친 마을 사람들을 위해 복수하려 했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친 마을 사람들. 하지만 마야는 고블린들이 전에 자신의 남동생을 모욕했기 때문에 화가 났던 것뿐이었습니다. 전에 싸움 후 마야는 남동생의 뺨에 난 상처를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치유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사히는 침을 발라도 낫는다고 말했고 마야는 그의 온 얼굴을 핥고 싶어 했습니다. 얼굴. 마야가 사랑하는 오빠를 놀리고 어떤 소녀가 아사히가 고블린들을 물리쳤다고 말했을 때 모두 아사히가 고블린들을 물리친 영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사히가 길드에 갔을 때 그는 축하를 받았습니다. 아사히의 영웅담은 길드 전체에 퍼졌고 그는 오우거 계급으로 승급했습니다. 아사히는 오우거 계급 휘장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약한 척 강한 척하는 사람은 많은 문제를 겪는다고 들었습니다. 아사히는 사형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두려워했습니다. 밖에서 그는 마야에게 자신의 힘을 감추고 그가 영웅이라는 것을 막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아사히는 마야의 스탯을 보고 싶어 했어요. 마야는 무언가를 오해해서 자기 신체 치수를 보여줬어요. 아사히는 오해를 풀려고 했어요. 그러자 마야는 자신의 스탯을 보여줬지만 스탯 수치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사히는 마야의 스탯이 너무 높아서 화면에 더 이상 표시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더 이상. 아사히는 자신이 단지 NPC이고 여동생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낙담했어요. 주인공. 이후로 마야는 여동생에게 자신의 스탯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했어요. 아무에게도. 그녀는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대신 그의 몸에 있는 점의 개수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몸에 있는 점 말입니다. 나중에 그들은 모험가들의 무리를 보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아사히는 전당포 주인에게서 그들이 최강의 모험가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왕군과 싸우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아사히는 마왕을 물리치면 그들이 자신들의 세계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마왕을 물리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발문급 파티의 리더는 지그프리트이며 그는 용급입니다. 갑자기 술 취한 남자가 지그프리트를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는 또한 말썽을 피웠고 무고한 사람의 가게를 파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악당을 두려워했어요. 그가 예전에 오우거 랭크 모험가였기 때문이죠. 모험가였어요. 전당포 주인 여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아사히도 오우거 랭크 모험가이며 그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모두 아사히를 존경했고 그는 자신이 사실은 약하다는 비밀이 들키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범죄자가 아사히를 모욕하자 마야는 매우 화가 났어요. 아사히는 마야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지만 마야는 그 남자를 아사히에게 사과할 때까지 고문해서 죽일 계획이었어요. 그러자 아사히는 여동생에게 자신이 가장 강한 사람인 척하라고 부탁하고 그를 도와 그녀의 소원 하나를 들어주다. 이후 아사히는 그 남자들을 맞섰고 마야는 비밀리의 마법으로 그를 도왔다. 아사히는 강력한 대지 마법을 사용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그의 여동생이 사용한 것이었다. 악당은 아사히를 두려워하며 곧바로 도망쳤다. 아사히는 그 남자를 쫓아내는 데 성공했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발각되지 않아서 매우 기뻐했다. 저녁에 마야는 장난스러운 소원을 요구했고 그녀는 어린 오빠에게 키스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마야는 곧바로 사랑하는 어린 오빠에게 달려들었다. 한편 강력한 악마가 거대한 용을 물리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그녀는 매우 흥분했고 곧 만나고 싶은 강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에 며칠 후 아사히는 작은 슬라임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도움 없이도 슬라임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여동생 마야도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불꽃 마법으로 수많은 슬라임들을 한 방에 없애버렸습니다. 불꽃 공격으로 많은 슬라임들을 물리친 후 그녀는 아사히도 슬라임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모험가 지크프리트가 등장합니다. 그의 모험가 길드는 강력한 악마에게 패배했습니다. 지그프리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악마를 공격하려 했지만 악마는 너무 강해서 손쉽게 그를 제압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강한 상대를 찾고 있었고 마야는 재채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강한 상대를 찾고 있었고 마야는 재채기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동생 아사히가 마야에게 자신의 재킷을 주었고 마야는 매우 행복해서 남동생을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매우 행복해서 남동생을 껴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사히는 혼자서 퀘스트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마야는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아사히의 기척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야는 아사히의 방에 갔고 아사히가 산책을 나갔다는 내용의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산책을 나갔다는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마야는 아사히의 침대 위로 뛰어올라 그의 시트를 냄새 맡았고 변태적인 행동도 했습니다. 침대 위에 있는 것들. 아사히가 길드에 있을 때 타냐는 아사히에게 적절한 의뢰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아사히가 누나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 어려운 의뢰들을 제안했습니다. 누나. 하지만 타냐는 그에게 쉬운 의뢰를 제안했고 그는 무지개 버섯을 모으는 의뢰를 수락했습니다. 무지개 버섯. 그래서 아사히는 무지개 버섯을 모으러 숲으로 갔습니다. 아사히는 많은 양을 모았고 버섯을 따는 동안 위험한 곰들이 숲에 있다는 표지판을 발견했습니다. 숲에 위험한 곰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 갑자기 곰이 나타나자 그는 곰에게 잡아먹히기 전에 도망쳤습니다. 아사히는 자신을 쫓던 곰에게 버섯으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곰은 버섯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갑자기 곰은 강력한 마법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사히는 쓰러졌고 익숙한 느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누나의 큰 가슴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감사하며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언니라고요. 아사히는 자신의 누나 마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언니라고 불렀던 것을 바로 사과했습니다. 언니라고 불렀던 것을요. 아사히는 리즈를 데리고 왔고 악마 킬메리아는 언니라고 불린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사히는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위험한 곰들이 무리지어 나타났어요. 킬메리아는 아사히를 하늘로 던져 올리고 강력한 마법으로 모든 곰들을 물리쳤어요. 마법으로요. 그래서 킬메리아는 한 방에 모든 곰들을 처치하고 아사히를 지켜냈어요. 싸우면서 말이죠. 그 후 곰들의 우두머리가 나타났고 킬메리아는 황제곰과 싸울 준비가 되었어요. 황제곰과 말이죠. 그러자 황제곰은 강력한 레이저빔 공격을 준비했고 킬메리아는 아사히를 지키고 싶어서 그를 껴안았어요. 그때 곰이 레이저빔을 쏘았고 킬메리아는 마법으로 공격을 막았어요. 장벽. 그 후 킬메리아는 공격을 보였고 그녀는 강력한 공격으로 위험한 곰을 공격했는데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강력한 공격은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거만한 곰은 킬메리아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고 온몸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온몸이 박살났습니다. 아사히는 킬메리아의 엄청난 힘에 감탄했고 누군가가 자신의 누나와 같은 힘을 가진 것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누나와 같은 힘을 가진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킬메리아는 상대가 너무 약해서 짜증이 났습니다. 곰을 물리친 후 아사히는 킬메리아가 6대 마왕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군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사히는 충격을 받았고 킬리마리아는 그에게 자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은 약한 자를 공격하지 않으며 이미 그를 자신의 남동생처럼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사히는 킬리마리아가 아사히 이쿠사바라는 남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녀는 그가 강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아사히는 몰래 도망치려 했지만 그의 오우거 계급 휘장이 땅에 떨어졌고 킬리마리아가 그것을 주었습니다. 킬리마리아는 그의 이름을 보고 그가 강하다고 생각하여 아사히와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킬리마리아는 그의 이름을 보고 그가 강하다고 생각해서 아사히와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야는 자신의 남동생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알아챘고 그래서 킬리마리아는 그와 싸우고 싶어 했습니다. 아사히를 쫓았어요. 아사히는 도망치려 했고 도망쳤어요. 갑자기 마야가 나타났고 아사히는 친언니 마야를 보고 기뻐했어요. 킬메리아는 마야가 강하다는 것을 즉시 감지했어요. 마야는 킬메리아가 자신의 남동생을 노골적인 옷차림으로 유혹하려 한다고 생각했어요. 마야는 아사히가 리즈를 얻었고 모두가 그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다투었고 킬메리아는 마야를 공격하려 했고 마야는 공격으로 막았어요. 두 사람은 평소 한 번의 공격으로 서로 이기는데 놀랐어요. 킬메리아는 마침내 강력한 상대를 만나 기뻐하며 계속 싸웠습니다. 서로 둘 다 너무 강해서 싸움으로 인해 그 지역 전체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야는 킬메리아의 공격을 맞았고 곧바로 간단하게 반격했습니다. 쉽게. 킬메리아는 땅에 내동댕이 쳐졌고 이제 진심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가장 강력한 공격인 공포의 불꽃을 소환하여 마야를 공격했습니다. 마야는 언니의 사이클론 공격을 사용하여 킬메리아를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킬메리아는 마야에게 패했고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사히가 마야가 악마를 죽이는 걸 막았고 마야는 아사히가 자신을 구하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의 순결을 훔치려 했으면서도 말이죠. 아사히는 자신이 그를 유혹하려는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킬메리아는 아사히의 동정심이 필요 없었기에 아사히는 자신의 리즈를 보여주었고 킬메리아는 죽지 않았어요. 그 후 아사히와 마야는 함께 집으로 돌아갔고 킬메리아도 두 남매를 만나서 기뻤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사히는 집에서 저녁을 해주겠다고 했고 마야는 그걸 기대하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에서 마야는 아사히가 만든 버섯 요리가 가장 맛있었다고 말했어요. 그 후 마야는 목욕을 하고 아사히와 함께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어요. 아사히와 그런데 아사히가 몰래 목욕탕에 들어와 자신의 나체를 보지 않은 것에 화가 났어요. 다음 날 아사히는 약한 고블린에게 쫓기게 되었고 돌을 던져서 고블린을 물리치려고 했어요. 그에게 돌을 던졌어요. 하지만 그의 공격은 너무 약했고 고블린 무리가 그를 죽이려 했어요. 갑자기 그의 누나 마야가 나타났고 아사히가 다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고블린들로부터 아사히를 구해냈어요. 아사히는 강한 누나가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그녀는 동생을 사랑하는 변태이기도 했어요. 남동생을. 그래서 아사히는 변태인 누나에게 껴안기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 후 아사히는 자신의 상태를 확인했고 10레벨로 승급할 수 있었습니다. 마야는 자신이 물리친 많은 몬스터들을 통해 아사히가 레벨업을 할 수 없었던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스스로 아사히는 그게 피해량 때문이라고 의심했고 마야는 그가 레벨업하는 것을 돕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야는 아사히가 자신을 공격하기를 원했지만 아사히는 자신의 누나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사히는 스스로 레벨업하는 것을 선호했고 더 많은 기술을 배우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마야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그는 도망치기라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마야도 아사히를 껴안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아사히는 누나의 크고 부드러운 가슴에 압도당했습니다. 누나의 크고 부드러운 가슴에 그 후 아사히는 길드에 갔습니다. 마야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에 더 강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험가 파티에 들어가 레벨을 더 빨리 올리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빨리요. 그러자 아사히는 모험가 파티에서 싸우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갑자기 타냐가 그에게 말을 걸며 모험가 파티를 찾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타냐는 파티는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예로 강력한 발몽 파티가 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탱커와 파티를 뒤에서 지원하는 두 명의 강력한 원거리 전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서요. 그리고 그 파티는 강력한 전투원인 지크프리트가 이끌고 있습니다. 아사히는 지크프리트에게 감명받았고 타냐는 아사히에게 발몽 파티가 며칠 전 마물 군대에게 패배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사히는 최강의 모험가 파티가 패배했다는 사실에 놀랐고 자신이 정말로 모험가 파티에 들어가고 싶은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그는 술 취한 남자가 범죄자들에게 위협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범죄자들은 그의 돈을 요구했지만 그는 돈이 없었고 아사히는 돌을 던져 그를 구하려 했습니다. 범죄자들은 화가 나서 아사히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갑자기 술 취한 남자가 범죄자들을 공격했고 두 명을 날려버렸습니다. 갑자기 술 취한 남자가 범죄자들을 공격했고 두 명을 날려버릴 수 있었습니다. 범죄자들을 물리치고 그러자 범죄자들의 우두머리가 공격해왔고 취한 남자는 칼날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범죄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날렸습니다. 범죄자들을 물리친 후 취한 남자는 토했고 아사히는 그가 모험가 지그프리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사히는 지그프리트에게 물을 가져다 주었고 그는 아사히의 도움으로 천천히 술이 깼습니다. 정신을 차린 모험가 지그프리트는 아사히에게 감사를 표했고 아사히는 랭크 지그프리트가 우울해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그프리트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사히는 그가 마왕군 장군과 싸웠고 그에게는 승산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압도적인 힘에 맞설 기회는 없었다. 지크프리트는 모두가 자신에게 희망을 걸었기에 자신이 너무 오만했다고 말했다. 마왕을 물리치기 위해서 아사히는 그를 위로하며 무엇보다도 친구들과 많은 모험을 했다고 말했다. 많은 모험을 함께 했다고. 그래서 지크프리트는 아사히에게 모험가 조원들과의 경험에 대한 진실을 말했다. 대원들과의 그들은 오만하고 그에게 못되게 굴었다. 지크프리트는 종종 외로웠고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싸움 후 그들은 팀을 해체했고 아사히는 지크프리트에게 좋은 하루 보내라고 했다. 하지만 아사히는 모험가 길드에서 의뢰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갑자기 타냐가 마을을 공격하는 위험한 와이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사히는 누나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곧바로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와이번 무리와 싸워야 했고 누나 없이는 승산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맞설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킬마리아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아사히를 와이번으로부터 구했습니다. 아사히는 다시 한번 자신을 구해준 킬마리아에게 감사했습니다. 그 후 킬마리아는 그가 지난번에 잃었던 오우거 랭크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들이 만났을 때 더 많은 와이번이 나타났지만 마야는 괴물들을 즉시 물리쳤습니다. 즉시 말이죠. 그녀는 아사히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감지했고 킬마리아는 마야와 싸우고 싶어 했습니다. 마야는 오직 어린 동생 아사히에게만 눈길을 주었기에 킬마리아는 무시당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집에 가고 싶어 했지만 킬마리아가 그들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마야는 아사히가 킬마리아의 야한 옷을 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킬마리아는 마야도 야한 옷을 입는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야는 아사히가 야한 옷을 좋아한다고 말했고 킬마리아는 그가 정말 변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킬마리아는 계속해서 마야에게 싸움을 걸었지만 마야는 거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킬마리아는 동생을 납치하려 했고 아사히에게 자신에게 납치된 척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녀에게 납치당하는 척 해달라고. 갑자기 마야가 그녀를 때렸고 킬마리아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마야는 그녀가 악당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킬마리아는 계속 싸우고 싶어 했어요. 두 소녀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러자 아사히는 와이번에게 납치되었고 두 사람은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마야는 번개로 와이번을 물리쳤고 킬마리아는 아사히를 구했어요. 아사히를 구출한 후 마야는 집에 가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킬마리아는 마야와 계속 놀고 싶어 했고 아사히는 새로 배운 탈출 마법을 보여주었어요. 아사히가 순간이동 마법을 쓸 수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놀랐습니다. 그 후 킬마리아는 작별 인사를 했고 아사히는 두 언니가 친구가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제 그 후 아사히는 모험가 파티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동생 마야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마야는 그의 말을 오해하고 그가 자신과 결혼하자고 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아사히는 집세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타냐는 즉시 알아챘고 아사히에게 맞는 의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사히는 자신의 아파트를 원했기 때문에 타냐는 그에게 좋은 의뢰를 제안했습니다. 타냐는 그 의뢰의 보상이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아사히는 퀘스트를 즉시 수락했습니다. 갑자기 타냐는 그의 다음 퀘스트가 버려진 집에서 악령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낡은 집에서 마야는 퀘스트를 위해 옷을 입었고 아사히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사히는 큰 누나에게 겁을 먹었습니다. 그 후 남매는 함께 숲을 걸어갔고 마야는 아사히의 어린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아사히의 어린 시절을 이유는 아사히가 유령에 대한 비디오 게임조차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마야는 그가 밤에 잠 못 이룰 때 항상 그를 위로했습니다. 아사히는 그 후 더 이상 유령이 무섭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곧바로 번개가 치자 깜짝 놀랐다. 하지만 마야는 그를 격려하며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후 계속 걷던 중 아사히는 귀신이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했다. 고양이에게 놀랐고 자신도 모르게 누나인 마야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마야. 숲을 지나가던 중 버려진 폐가를 발견했다. 귀신이 나온다는 집. 아사히는 문을 열려고 했지만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갑자기 나타난 영혼은 사람의 생명력을 흡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야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귀신과 맞섰다. 악령이 마야의 에너지를 흡수했어. 마야의 생명력이 너무 강해서 악령이 탈출할 수 있었어. 그 후 두 사람은 새 집을 얻게 되어 기뻐했어. 마야는 이미 새 집에서 아사히와 여러 가지 변태적인 일들을 할 계획을 세웠어. 그때 아사히는 마야에게 두려워하는 것이 있냐고 물었어. 아사히는 마야의 약점을 알게 되어 기뻤지만 마야에게는 약점이 없었어. 아사히는 자기 여동생이 그냥 변태의 헛소리만 하는 거라고 깨달았어. 갑자기 마야는 화제를 돌려 귀신을 찾고 싶다고 했어. 아사히는 귀신이 사라졌기를 바랐어. 그때 아사히가 공격을 받았고 마야는 즉시 약을 사용해서 아사히를 구했어. 그 후 아사히는 다시 접시로 공격받았고 마야는 또 다른 약을 먹였다. 약물을. 다음으로 베개가 아사히에게 날아왔다. 결과적으로 마야는 엄청난 양의 약을 낭비했다. 아사히는 마야에게 항상 그렇게 많은 약을 낭비하면 망한다고 말했다. 파산한다고. 나중에 무시무시한 유령이 나타나 마야와 싸울 계획을 세웠다. 아사히는 무서워서 누나에게 바싹 붙었다. 그 후 악령이 남매를 공격했다. 마야는 큰 소리로 외치며 공격을 무효화했다. 마야는 그 영을 죽이겠다고 말했지만 그 영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마야는 온 힘을 다해 그 영을 퇴마하려 했고 그 모습에 아사히는 걱정했습니다. 아사히는 걱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야의 공격으로 집 전체가 파괴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은 마야의 힘을 빼앗기로 결심했고 악령은 마야를 지배하려 했습니다.
마야는 저항하려 했지만 영은 마야의 몸을 지배했습니다. 결국 그 영은 마야의 힘을 이용해 세상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아사히는 마야를 막지 못하면 인류가 위험해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탈출 주문을 걸었지만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동생을 구하기로 결심하고 감정적인 말로 마야를 깨우려 했습니다. 그때 킬마리아가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킬마리아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이쿠사바 남매를 방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이 남매 싸움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아사히는 그녀에게 유령에 대해 말했습니다. 킬마리아는 마야와 싸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풀고 싶어 했습니다. 아사히는 그녀를 막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까지 파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킬마리아의 가슴을 잡았고 그녀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사히는 킬마리아에게 사과했습니다. 갑자기 마야가 화가 나서 그녀의 아우라를 방출했습니다. 그 결과 킬마리아는 마야와 팔씨름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사히는 혼란스러워했지만 킬마리아는 팔씨름만이 마야를 귀신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킬마리아는 귀신을 자극했고 두 사람은 팔씨름을 시작했습니다. 둘 다 엄청난 힘을 쏟아냈고 가구들이 부서졌습니다. 아사히는 두 사람이 집 전체를 부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한편 승부가 나지 않자 둘은 더욱더 강한 힘을 풀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힘이 똑같았고 어느 순간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둘 다 강했지만 마야가 킬마리아를 이겼습니다. 갑자기 마야가 아사히를 공격했고 아사히는 화가 났습니다. 그는 그 영이 자신의 사랑하는 큰 누나를 악행에 이용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마야는 자신의 몸을 되찾았습니다. 갑자기 마야는 남동생을 껴안고 영이 여전히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마야는 영이 자신의 몸을 조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사히와 음란한 짓을 하기 위해 영이 자신의 몸을 지배한 척만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사과했고 그들은 길드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킬마리아가 깨어났고 남매가 사라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아사히와 마야는 새 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사히는 월세 걱정 없이 함께 보낼 시간을 고대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그 후 며칠 동안 아사히와 그의 여동생 마야는 클라우디오 던전을 탐험했습니다. 갑자기 아사히가 함정을 건드렸고 거대한 바위가 그들에게로 굴러왔습니다. 아사히는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탈출구를 찾았지만 마야가 멈췄습니다. 그녀는 바위가 자신에게로 굴러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강력한 발차기로 거대한 바위를 부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었고 그들은 계속 나아갔습니다. 몇 시간 전 아사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길드에 있었고 퀘스트를 통해 던전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타냐는 자연재해 이후 나타났다고 말했고 아사히는 여동생의 킬마리아와의 싸움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사히는 던전 퀘스트를 수락했습니다. 혼자서 던전을 탐험할 생각이었습니다. 마야는 아사히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몰래 그를 뒤쫓았습니다. 아사히가 던전을 발견했을 때 마야가 나타나 함께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두 남매는 던전에서 만나게 되고 마야는 아사히를 약간 놀렸습니다. 아사히는 놀랐고 마야는 기념으로 몬스터의 머리를 가져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마야는 던전이 뭐냐고 물었다. 아사히는 평생 한 번쯤 던전을 탐험하는 건 모든 RPG 팬들의 꿈이라고 대답했다. 그 후 아사히는 자신이 던전 탐험 전문가임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갑자기 함정이 발동되었고 마야가 그를 보호했다. 첫 번째 함정 이후 마야는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갑자기 두 번째 함정이 발동되었고 마야는 구멍에 빠졌다. 마야는 치명적인 함정에서 살아남았고 아사히는 그녀가 다치지 않아서 기뻤다. 그들은 손을 잡고 던전 탐험을 계속했다. 나중에 마야는 적을 감지했고 그들은 해골 전사무리를 발견했다. 그래서 마야는 몬스터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아사히가 마야 언니를 막았어요. 갑자기 마야는 아사히가 자신과 키스하고 사랑을 나누고 싶어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사히는 공격을 멈추고 싶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전체 던전이 무너지다. 아사히는 석궁 던지기로 해골 전사들을 물리치고 싶어 했다. 기술. 아사히는 즉시 쓰러졌고 마야는 몬스터들을 때려 눕히기로 결심했어요. 아사히는 마야가 마법 없이도 그렇게 강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서 우울해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계속 나아가 왕자를 발견했어요. 갑자기 귀여운 아기 곰 왕들이 나타났어요. 아이들은 함께 놀았고 귀여운 곰 한 마리가 아사히에게 달려왔어요. 아사히에게 쓰다듬어지고 싶어 했어요. 그러자 마야는 아사히가 새끼곰 왕들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물었어요. 아사히는 새끼곰들의 은신처를 비밀로 해서 다치지 않게 하고 싶어 했어요.
그 후 밖에 나갔는데 마야가 남동생을 유혹하려고 했어요. 아사히는 마야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사히는 집에서 점심 먹고 싶다고 했어요. 마야는 사라졌고 위험한 괴물들이 아사히를 둘러쌌어요. 하지만 아사히는 무사히 도망쳐 마을로 돌아왔어요. 그러자 한 소녀가 아사히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아사히는 위험한 기운을 감지하고 즉시 탈출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그 소녀는 매우 이상하게 행동했습니다. 아사히는 그 소녀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웃으며 아사히가 자신의 위험한 기운을 감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자신이 킬마리아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외모를 바꾸는 주문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킬마리아는 그런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하냐고 물었고 아사히는 그녀의 주문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아사히는 그녀가 왜 인간으로 변신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아사히와 함께 관광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킬마리아는 아사히와 함께 마을을 둘러보았다. 몇 시간 후 아사히는 자신이 평범한 소녀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탑에서 마을을 바라보았다. 킬마리아는 아사히가 마야를 생각하고 있음을 눈치챘다. 그래서 그녀는 두 남매가 싸웠는지 물었다. 갑자기 킬마리아는 그에게 악마가 될 것을 제안했다. 아사히는 마야가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답했다. 집에서. 나중에 길드에서 아사히는 아무도 그 던전에 대해 묻지 않기를 바라며 그 던전이 위험하다고 보고했다. 그래서 아무도 그 던전에 대해 묻지 않기를 바랐다. 보고서 이후 타냐는 킬마리아를 질투했고 화가 나서 아사히에게 그의 퀘스트 보상을 건넸다. 아사히는 리즈를 얻었고 모든 여자아이들이 그에게 반했다. 그 후 그들은 점심을 먹으러 갔고 그들의 하루를 축하하고 싶어 했다. 그러자 킬마리아는 인간의 생활 방식을 보여준 것에 대해 그에게 감사를 표했다. 점심 후 킬마리아는 식사값을 지불하지 않고 떠나고 싶어 했다. 그녀는 돈이 무엇인지 몰랐고 매니저를 때릴 계획이었다. 아사히는 그녀를 멈추고 자신이 킬마리아의 계산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아사히는 이전에 받았던 퀘스트 보상으로 계산했다. 그런 다음 그는 킬마리아에게 인간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갑자기 킬마리아가 웃었고 지그프리트가 나타났다. 지그프리트는 아사히를 리즐러라고 불렀고 킬마리아는 얼굴을 붉혔다. 그러자 지그프리트는 킬마리아에 대해 알게 되었고 즉시 그녀의 악마의 기운을 느꼈다. 이어 그는 위험한 기운을 느껴 무서워했다. 그래서 지그프리트는 아사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데이트 잘하라고 덕담을 건넸다. 저녁에 아사히가 집에 도착했고 킬마리아는 마야를 약간 놀릴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킬마리아는 아사히의 여자친구로 자신을 소개했지만 마야는 그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킬마리아의 악마의 기운을 느꼈고 그래서 킬마리아는 빗자루에 맞았다. 그 후 마야는 아사히가 마야가 해준 맛있는 저녁을 먹지 못하게 늦게 들어온 이유를 물었어요. 아사히를 위해 마야가 정성껏 요리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아사히는 킬마리아와 점심을 먹고 나서 배가 고프지 않아서 속상해했어요. 킬마리아와 말이죠. 그래서 킬마리아는 마법으로 아사히의 배를 비웠어요. 그런데 킬마리아는 같이 저녁을 먹고 싶어 했지만 마야는 킬마리아를 집으로 보내고 싶어 했어요. 그러자 킬마리아가 아기처럼 울었고 결국 같이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그 후 킬마리아는 마야의 요리를 맛보고 마야의 요리 실력에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했죠. 킬마리아는 마야의 음식이 너무 마음에 들어 다음날 저녁에도 다시 오기로 했어요. 몇 주 후 교회에서 어린 소녀를 보게 됩니다. 소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미래의 영웅이 악마왕과 싸우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마법 지팡이를 줍니다. 악마왕을. 소피는 자라서 영웅을 찾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아사히가 늑대를 사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늑대가 그를 공격했지만 아사히는 검으로 늑대를 물리쳤습니다. 한편 그의 누나 마야는 나무에 숨어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싸우는 것을. 갑자기 거대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늑대는 강력한 공격으로 아사히를 죽이려 했습니다. 마야는 숨어있던 곳에서 나타나 짖은 마법으로 거대한 늑대를 공격했어요. 짖은 마법으로요. 마야는 동생을 구하고 혼자서 늑대를 물리친 아사히를 칭찬했어요. 혼자서 말이죠. 아사히는 우울했어요. 누나 마야처럼 초능력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그때 마야는 동생의 상처를 발견했어요. 바로 희귀한 약을 쓰려고 했어요. 아사히는 필요 없다고 했고 마야는 아사히를 핥아주려고 했지만 아사히는 도망쳤어요. 도망갔어요. 아사히는 변태인 누나에게서 도망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무례한 모험가들에게 길을 비켜달라는 말을 들었다. 갑자기 아사히는 귀여운 소녀와 부딪혔다. 소녀는 넘어졌고 그는 그녀에게 반했다.
아사히는 소녀에게 사과했고 소녀는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렸다. 영웅에 대한 그녀는 아사히의 상처를 발견하고 즉시 치료해 주었다. 아사히는 작은 상처를 치료해준 소녀에게 감사를 표했다. 갑자기 그의 대화가 중단되었다. 모험가들은 그들의 파티 치유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후 마야는 남동생을 찾았고 그의 상처를 핥아주고 싶어 했어요. 아사히는 치유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마야는 놀랐고 그 치유사가 살아있는 약처럼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마야는 자신도 몸을 핥아서 그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아사히가 길드에 도착했을 때 타냐는 그에게 모험가들을 구하러 가라고 말했어요. 한 무리에 타냐는 산에 새로운 던전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어요. 한 무리가 돌아오지 않았고 그들은 모두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이어서 소피가 몬스터로부터 도망치는 모습이 보이는데 다른 파티원들은 잡아먹히고 있었어요. 그러자 거대한 식물 괴물이 그녀 뒤에 나타나 바로 공격했습니다. 거대한 식물은 그녀를 먹으려 했지만 아사히가 시간 맞춰 소녀를 구했습니다. 이어서 마야는 자매펀치 기술로 거대한 식물 괴물을 물리쳤습니다. 나중에 소피가 깨어났고 아사히가 모험가 파티를 구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소피는 아사히가 무한한 니즈를 가진 영웅이라고 생각해서 그에게 반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이야기 속 영웅을 이제 찾았다는 사실에 행복했습니다. 한편 아사히는 여관에서 마야와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마야는 그가 왜 보상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보상을 받고 싶었지만 그들이 너무 지독한 냄새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마야는 어린 남동생 아사히를 유혹하려 했습니다. 소피가 마야를 멈춰 세웠어요. 영웅을 찾고 있었대요. 아사히는 자신을 영웅이라고 부른 것에 놀랐고 마야가 실제로 그 소녀를 구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자 소피는 자신의 파티에 들어올 수 있는지 물었어요. 소피는 자신의 어머니가 여사제였고 어릴 적부터 영웅을 찾아다녔다고 말했어요. 어릴 적부터요. 아사히는 파티에 치유사가 있는 게 좋았지만 먼저 여동생에게 새로운 파티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새로운 파티원에 대해서요. 그러자 소피는 그의 여동생 마야에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아사히는 마야가 소피에게 못된 짓을 할까봐 걱정했어요. 아사히는 틀렸어. 마야는 소피가 아사히를 훌륭한 영웅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소피를 좋아했어. 갑자기 소피의 전 모험가 파티가 나타났어. 그들은 소피를 모욕했고 소피가 자신들에게 쓸모없다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어. 아사히는 소피가 안쓰러웠지만 소피는 모험가들에게 맞섰어. 그 다음 그녀는 그 모험가들을 실패자라고 규정했어. 게다가 그들은 소피에게 약골이라고 불렸고 그들의 명예는 조각조각 파괴되었어. 산산조각이 났지. 그녀는 모험가 파티를 떠나 영웅 아사히의 파티에 합류하고 싶어 했어. 그러자 모험가들은 아사히를 두들겨 패서 둘에게 본때를 보여주려 했다. 마야는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아사히는 싸움을 시작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모험가들은 아사히에게 매우 무례했고 소피는 그에게 큰 골칫거리가 되었다. 갑자기 마야가 후추를 이용해 그들의 시야를 가렸다. 마야는 즉시 그림자 속에서 모험가들을 공격했고 그들은 패배했다. 그러자 모든 모험가들이 기절했고 마야는 어린 남동생을 도와 도망쳤다. 아사히는 마야에게 고마움을 표했고 마야는 그에게 소피를 자신의 파티에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그는 자신의 그룹의 말썽꾸러기는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어서 마야는 자신은 결코 말썽을 피우지 않을 것이며 자신은 말썽꾸러기의 정반대. 다음 날 타냐는 아사히가 구해준 모험가들에 대해 불평했다. 그들은 타냐를 모욕하고 어제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러자 타냐는 아사히에게 위험한 의뢰를 제안했다. 한편 킬마리아와 마야는 숲속에 있었다. 그녀는 킬마리아에게 고추를 먹도록 강요하려 했지만 그녀는 거부했다. 뒤이어 소피가 길드에 나타났다. 그녀는 아사히에게 반했고 아사히와 파티를 맺고 싶어 했다. 아사히는 리즈를 데리고 소피와 파티를 강제로 맺게 되었다. 이후 아사히는 소피의 회복 마법의 지원을 받으며 살인벌과 싸웠다. 결과적으로 아사히는 살인벌들을 손쉽게 물리쳤습니다. 아사히는 더 강해졌고 돌 던지기 실력으로 살인벌 하나를 죽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이템을 줍는 동안 아사히는 마침내 자신이 주인공이 된 것 같아서 행복했습니다. 갑자기 소피가 왜 진짜 힘을 써서 괴물들을 없애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소피가 마야가 진짜 여주인공인 줄 몰랐기에 아사히는 거짓말로 대답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살인벌들과 계속 싸웠고 거의 퀘스트를 완료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자 소피가 숲속으로 들어갔다가 엄청난 수의 살인벌들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한꺼번에 모든 벌들을 유인하면 퀘스트를 완료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빨리. 아사히는 죽고 싶지 않았고 계속 도망쳤습니다.
갑자기 소피가 넘어졌고 아사히는 그녀가 죽는 걸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거대한 킬러벌을 마주했습니다. 아사히는 떨었지만 거대한 바위가 괴물을 순식간에 죽였고 두 사람은 살았습니다. 아사히는 오늘 매우 운이 좋았습니다. 아침에 행운의 부적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소피는 그가 강력한 전설적인 영웅이라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 후 소피는 아사히가 쉬기를 바라며 모은 물방울들을 길드에 가져다 주러 갔습니다. 그때 킬마리아와 마야가 나타났어요. 숲에서 아사히를 만나게 된 것에 놀랐어요. 아사히는 마야가 킬마리아와 싸우다가 자신도 모르게 거대한 바위를 던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아사히는 여동생이 또다시 자신을 우연히 구해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마야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고 소피는 잊어버렸어요. 저녁에 길드 직원들은 집으로 갔고 소피는 아사히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어요. 다음날 아침 아사히는 길드에 갔고 소피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사과했어요. 이어서 아사히의 어린 시절을 보게 됩니다. 개에게 공격을 받았어요. 마야는 어린 동생 아사히를 보호했고 아사히가 도망치길 바랐어요. 아사히는 개가 마야를 공격한다고 생각했지만 개는 그냥 마야랑 놀고 싶었던 거였어요. 마야는 다치지 않았고 아사히가 우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그녀는 그가 언니를 지키지 못해서 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언니를. 그 후 아사히에게 긴급 퀘스트를 보고하는 타냐를 다시 보게 돼요. 퀘스트. 마물 군대가 작은 마을을 공격했고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시간 내에 탈출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영웅 아사히와 그의 누나 마야가 와주기를 바랐어요. 다시 그들을 구해줘. 그러자 거대한 사이클롭스 장군이 한 집을 공격했어. 거대한 장군은 마을을 정복하려 했어. 갑자기 마야가 나타나 순식간에 그를 죽였어. 괴물들은 마야를 두려워하며 즉시 마을에서 도망쳤어. 하지만 아사히는 제때 도망치지 못한 괴물들을 발견했어. 아사히는 검으로 그들을 없애려 했지만 괴물들은 목숨을 구걸하며 춤을 추기 시작했어. 살려달라고. 아사히는 자비를 베풀고 싶지 않았지만 괴물들의 춤에 최면에 걸렸어. 갑자기 공격을 멈추고 아사히는 큰 누나를 껴안았어. 그가 마야를 사랑한다고 말했고 마야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 후 아사히는 머리를 부딪히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마야는 그에게 키스하려 했고 그는 마야가 키스하려는 것을 막았습니다. 아사히가 정상으로 돌아가자 마야는 우울해했습니다. 그러자 아사히는 괴물들을 보고 최면에 걸렸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마야는 좋은 생각을 떠올렸고 아사히가 괴물들을 물리치는 것을 막았습니다. 마야는 아사히를 공격했고 괴물들에게 춤을 반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괴물들은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아사히를 다시 최면에 걸리게 하라고 괴물들을 위협했습니다. 다시. 결과적으로 아사히는 괴물들의 춤에 최면에 걸렸고 아사히는처럼 행동했습니다. 자기 누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어린 남동생. 그래서 마야는 아사히가 어린아이처럼 굴고 자기에게 바싹 다가오는 것을 즐겼다. 아사히는 다시 한번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러다 정신을 차렸지만 마야는 몬스터들에게 아사히를 세 번째로 최면 걸게 했다. 마야는 제때 최면을 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아사히는 머리가 아프다고 했고 마야는 아사히를 무릎에 눕히고 쉬게 했다. 갑자기 아사히는 자라면 마야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마야는 이렇게 자신의 미래 결혼식을 상상했고 모든 친구들이 결혼식 날 축하해 주었다. 마야는 꿈속에서 아주 행복해하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언니라고 말했어요. 갑자기 마물 군단에서 거대한 괴물이 나타났어요. 마야는 괴물이 자신의 아름다운 백일몽을 방해하자 화가 났어요. 그때 아사히가 마야 앞에 섰어요. 그는 마야를 괴물로부터 지키고 싶었어요. 괴물은 아사히를 내려다보며 그가 약골이라고 말했어요. 아사히는 돌을 던졌지만 공격은 실패했어요. 한편 이 세계로 운석이 날아왔고 아사히는 울었어요. 그는 무서웠어요. 거대한 사이클롭스가 아사히를 공격하려 했지만 마야가 그의 주먹을 막았습니다. 마야는 괴물이 아사히를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나서 그것을 공격했습니다. 강력한 공격으로 사이클롭스를 공격했습니다. 마야는 거대 괴물들에게 벌을 주었지만 아사히는 슬퍼했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고 마야는 그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그러고는 마야를 지키지 못해서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약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야는 아사히를 위로하며 그에게는 그만의 특별한 강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하게 만드는 강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사히는 기운을 차리고 언젠가는 마야를 지킬 만큼 강해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운석이 아사히의 뒤통수를 강타했고 그는 의식을 잃었다. 마야는 괴물들에게 아사히를 최면 걸라고 명령하려 했지만 괴물들은 산산조각 났다. 마찬가지로 마야는 우울해졌고 아사히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
후에 아사히는 깨어났지만 자신이 어린아이처럼 행동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 아이처럼. 한편 그는 마야의 이상한 춤 동작에 당황했다. 그녀는 아사히를 최면 걸지 못했고 그들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자 마야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누나를 사랑한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아사히는 거절했고 그녀는 매우 우울해했다. 아사히는 이렇게 누나를 위로했고 항상 누나를 존경했다고 말했어요. 누나를 존경했다고 말했죠. 마야는 그의 말에 감동했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게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게 나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사히는 타냐가 하루 휴가를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타냐가 데이트를 한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그녀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어요. 갑자기 한 여자아이가 나타났고 아사히는 그 여자아이가 타냐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사히는 타냐가 평상복을 입은 모습이 정말 귀엽다고 생각했고 칭찬했어요. 그리고 타냐의 데이트에 대해 물었고 타냐는 그에게 자신의 남동생 로이를 소개했어요. 아사히는 타냐가 마야처럼 언니라는 사실에 놀랐다. 그러자 로이는 아사히의 검을 쳐다보았다. 아사히는 로이가 매우 수줍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두 사람의 성격이 다르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는 자신이 여동생의 성격을 떠올렸다. 그리고 아사히는 로이가 모험 이야기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사히는 자신을 소개했고 로이는 아사히를 만나서 기뻐했다. 그는 자기 여동생이 매일 아사히 이야기를 한다고 말했다. 아사히가 타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 타냐가 그를 멈추었다. 이어 로이는 영웅 아사히를 존경했고 아사히는 실제로는 마야가 모든 몬스터를 물리쳤어요. 그 후 타냐는 길드에서 호의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로이는 아사히에게 부탁하는 걸 제안했고 그들이 자신의 비밀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는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되고 싶지 않았고 사기꾼이라는 이유로 사형을 받고 싶지도 않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아사히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로이의 순수한 눈빛에 매료되었어요. 그래서 아사히는 두 사람의 위험한 여정에 동행하기로 했어요. 나중에 마차를 타고 가던 중 타냐가 동행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아사히의 좋은 태도에 감명받고 그를 존경했어요. 그래서 아사히는 로이와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너무 수줍어했어요. 그렇게 아사히는 타냐가 정말 훌륭한 언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갑자기 와이번이 그들을 공격했고 강력한 불을 뿜었어요. 아사히는 간신히 두 사람을 구했지만 마부와 말은 그들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결과적으로 로이는 무서워서 울었고 타냐는 아사히가 와이번을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아사히가 이길 거라고 확신했지만 그는 와이번 상대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와이번에게는요. 그때 그는 어렸을 적 마야가 항상 자신을 지켜줬던 것을 떠올렸어요. 아사히는 두 사람을 모두 지키려고 와이번을 베려고 했습니다. 와이번은 다치지 않았고 그는 괴물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아사히는 그에게 아무런 피해도 줄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와이번의 불 뿜는 공격으로부터 두 사람을 지키려 했습니다. 갑자기 와이번이 폭발했고 두 남매는 아사히의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싸움 후 로이는 슬퍼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약골이라는 것에 부끄러워했습니다. 아사히는 그를 위로하며 자신도 어릴 적에는 약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사히는 타냐의 남동생을 위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자 타냐는 그들을 구해준 아사히에게 감사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함께 마을로 돌아가고 싶어 했고 로이는 아사히의 이야기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어 기뻤습니다. 아사히의 이야기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와이번은 아직 살아 있었고 그는 그 세 사람을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마야는 와이번의 공격을 막았고 그림자로부터 남동생을 보호했습니다. 그림자로부터 며칠 후 아사히는 몬스터 사냥 퀘스트에서 돌아왔고 두 여동생이 자신을 도와줘서 기뻤습니다. 두 여동생이 도와줘서 기뻤습니다. 그때 킬마리아는 그의 레벨이 올랐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이제 빛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킬마리아는 마야에게 이 세계는 8개의 속성으로 나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사히는 그러고 나서 전형적인 RPG 게임에서는 주인공이 항상 빛 마법을 사용해서 악당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갑자기 황소가 나타나서 도시 전체를 파괴했어요. 그래서 아사히는 자기가 그 황소와 싸우겠다고 말했어요. 아사히는 자신의 1레벨 빛 마법을 시험해보고 싶어서 새로 배운 주문을 선택하고 황소를 공격했어요. 하지만 아사히는 자신의 빛 마법이 쓸모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결과적으로 아사히는 울었고 그의 누나들은 그를 위로하려고 했어요. 그 후에 그들은 범죄자 사냥을 갔고 아사히는 범죄 조직의 이름을 가지고 놀렸어요.
갑자기 범죄 조직원들이 나타나 아사히를 위협했습니다. 마야와 킬마리아는 아사히에게 무례한 두 남자를 때렸습니다. 그러자 아사히는 두 사람을 말리고 자신들에게 특별한 목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길드에서 아사히를 만나기 전 타냐는 아사히가 반드시 물리쳐야 할 모험가 계급을 위조하는 범죄자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사히는 그 범죄자들이 정직한 모험가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아사히 자신도 무심코 계급을 위조하고 있었기에 타냐의 말은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 후 아사히는 암흑위기 조직을 체포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 후 그는 모든 적들이 누나들에게 패배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갑자기 범죄자들의 두목이 나타났습니다. 롱베르트는 자신도 5거 랭크 모험가라고 말했습니다. 아사히는 5거 랭크 모험가인 롱베르트가 선행 대신 범죄만 저지르는 것에 실망했습니다. 그러자 롱베르트는 자신의 힘을 과시했지만 아사히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소피가 나타나 그를 도왔습니다. 또한 그녀는 다른 주민들에게 아사히의 초능력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아사히는 다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아사히는 롱베르트의 공격을 받았지만 아사히는 그의 공격을 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갑자기 롱베르트의 검이 부러졌고 아사히는 마야의 비밀스러운 지원으로 그를 물리쳤습니다. 마야. 그는 마야에게 감사를 표했고 마야는 그의 말에 매우 기뻐서 즉시 그를 껴안았습니다. 이어 마야는 사랑하는 오빠에게 열정적인 포옹으로 보답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과다복용 범죄 조직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하녀의 공격을 받았고 조직원들은 즉시 패배했습니다. 갑자기 과다복용 조직의 보스가 나타났고 그는 자신이 상대들을 얕잡아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공격했지만 그의 공격은 모험가 글로리아에 의해 막혔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일격을 사용하여 한 방에 과다복용 조직의 보스를 쓰러뜨렸습니다. 조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글로리아로부터 즉시 도망쳤습니다. 싸움 후 하녀관은 글로리아에게 자신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후 글로리아는 다른 산적대가 신참 아사히에게 패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사히를 찾아 정정당당하게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중에 아사히는 마을 사람들에게 잔치로 환영받았습니다. 아사히는 마야와 함께 먹지 못해 죄책감을 느꼈지만 마야는 그에게 축하를 즐기라고 말했습니다. 잔치를 그 후 아사히는 고블린들이 다시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그들의 마을에는 길드의 도움을 요청할 만큼 충분한 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사히는 마야 없이 괴물들을 어떻게 물리칠지 몰랐습니다. 갑자기 괴물들이 나타났고 모든 주민들은 아사히가 괴물들을 물리쳐라. 이후 아사히는 친구들을 복수하려는 많은 괴물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들의 친구들을 복수하려는 괴물들이었다. 붉은 오우거가 아사히를 공격했고 아사히는 뒤로 밀려났다. 아사히는 자신에게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두 명의 마을 사람들이 괴물들에게 공격받는 것을 보았다. 마지막 순간에 권 메이드가 나타나 괴물들을 물리쳤다. 아사히는 메이드를 보고 놀랐고 그녀는 즉시 많은 괴물들을 물리쳤다. 괴물들을 그 후 글로리아가 나타났고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즉시 붉은 오우거와 싸우며 그를 박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글로리아는 뛰어올라 특수 공격을 사용하여 붉은 오우거를 베었다. 싸움 후 글로리아는 아사히에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아사히가 약하기 때문에 사칭범이라고 의심했다. 갑자기 어린 소녀가 나타났고 그녀는 아사히가 강하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글로리아는 모두에게 아사히가 약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아사히와 싸우고 싶어 했다. 갑자기 건 메이드가 강한 공격을 느꼈고 그녀는 때맞춰 글로리아를 보호했다. 글로리아는 아사히가 그 공격의 배후라고 생각했다. 갑자기 글로리아는 아사히가 자신의 속옷을 봤다는 것을 깨닫고 당황했다. 이어 아사히는 결투를 신청받았고 마야는 남동생을 따라다녔다. 멀리. 며칠 후 아사히의 글로리아와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사히는 필사적이었고 글로리아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친구들은 그에게 행운을 빌어주었고 그의 싸움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사히는 글로리아와 싸우는 것이 두려웠지만 마야가 그를 격려했습니다. 그녀는 싸움에서 비밀리에 그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사히는 글로리아와 함께 싸움터에 섰습니다. 킬마리아도 걱정했지만 마야는 그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메이드건이 그들 뒤에 나타나 문제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러자 글로리아는 강력한 검격으로 아사히를 공격했습니다. 아사히는 마야의 공격을 피했지만 마야가 왜 자신을 돕지 않는지 의아해했다. 갑자기 킬마리아는 아사히를 걱정하며
즉시 글로리아를 죽이려 했다. 마야는 킬마리아를 맞고 아사히는 그들의 도움 없이도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사히는 글로리아의 약점을 찾으려 했고 마지막 싸움을 떠올렸다. 그녀와의 아사히는 계획을 세웠고 글로리아를 이기려 했다. 갑자기 글로리아는 아사히를 쓰러뜨리기 위해 최후의 공격을 하려 했지만 아사히는 마법으로 그녀의 눈을 가렸다. 아사히는 글로리아를 무찌르고 모두가 아사히를 축하했다. 글로리아는 패배에 슬퍼했지만 아사히는 무한 RPG 리즈를 얻었다. 결과적으로 글로리아는 아사히에게 첫눈에 반했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러고는 도망치며 아사히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사히는 퀘스트를 시작하려 했지만 술에 취한 킬마리아가 그를 귀찮게 했습니다. 마야는 아침부터 그렇게 많은 맥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리고 자신들이 없는 동안 집을 잘 돌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집을 잘 돌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후 아사히는 퀘스트를 하러 가는 길이었지만 소피가 아사히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사히는 소피가 큰 문제를 일으킬까봐 곧바로 두려워했습니다. 마야는 그를 격려했고 소피는 자신이 유용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아사히는 소피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녀의 쓸모없는 짓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아사히가 숲에서 두 갈래 길을 발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피는 아사히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두 그룹으로 나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사히와 함께. 그러자 아사히는 소피가 항상 자신을 공경에 빠뜨리기 때문에 마야에게 소피와 함께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공경에 빠뜨리니까요? 그 후 마야는 소피와 함께 팀을 이루었고 소피는 마야에게 아사히의 창피한 비밀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후 고블린이 나타났고 아사히는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고블린이 뒤에서 공격하려 했지만 강력한 불꽃에 의해 바로 쓰러졌습니다. 그때 다른 고블린도 공격해왔지만 고블린이 폭발했습니다. 뒤이어 아사히는 킬마리아가 자신을 보호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사히는 킬마리아에게 제때 구해줘서 고맙다고 했고 마야가 소피와 함께 그룹을 맺은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소피와 함께 팀을 짜기로 한 이유를요. 킬마리아는 마야가 초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마야가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아사히는 겁에 질렸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당시 아사히는 강한 곰에게 쫓기고 있었지만 킬마리아가 그를 구했습니다. 그녀는 아사히를 통해 형제를 알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때 숲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후 아사히는 워킹데드의 좀비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아사히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습니다. 갑자기 한 흑마법사가 마을 사람들의 영혼을 흡수했습니다. 그는 모험가를 보고 놀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아사히와 싸우기 위해 언데드 군대를 소환했습니다. 아사히는 해골 병사들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흑마법사는 아사히를 얕잡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아사히의 영혼을 흡수하려 했지만 킬마리아가 아사히를 보호했습니다. 흑마법사는 킬마리아가 자신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바시안은 자신이 마왕 우토포스의 부하라고 말했습니다. 말바시안이 갑자기 킬마리아의 도움으로 인간 도시 전체를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아사히는 킬마리아가 친절하고 다정한 누나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킬마리아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말바시안의 생각을 따라 아사히는 헛소리만 하고 있었지만 킬마리아는 화가 났습니다. 그녀는 강력한 공격으로 흑마법사를 공격하여 순식간에 없애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마을 사람들이 구출되었고 킬마리아는 아사히처럼 훌륭한 오빠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그 후 그들은 다시 마야와 소피를 만났습니다. 마야는 즉시 아사히의 부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아사히는 두 사람이 희귀한 꽃을 어떻게 찾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수색 중에 거대한 바위가 소피에게 거의 떨어질 뻔했지만 마야가 그녀를 보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글로리아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관이 그녀를 깨우려고 애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글로리아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한편 아사히는 길드에 있었고 그는 넥로맨서를 물리친 것에 대해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크로맨서, 타냐는 그를 격려하며 곧 골렘 계급으로 승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우리는 아사히의 새로운 스토커인 글로리아가 그를 지켜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글로리아가 나타났고 그녀는 내내 아사히를 기다리고 있었어. 아사히는 리즈를 너무 좋아해서 그와 함께 있으면 바로 긴장했어요. 그래서 글로리아는 매우 수줍음이 많아서 하녀를 불러 도움을 청했어요. 두 사람은 속삭이고 있었고
한여관은 거의 글로리아가 반했다는 사실을 드러낼 뻔했다. 아사히. 아사히는 글로리아의 행동을 오해했고 그녀가 자신을 의심한다고 생각했어요. 랭크 사기꾼 또 다시. 다음으로 그들은 범죄자들과 싸우러 숲으로 갔어요. 관 한여는 글로리아에게 왜 아사히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글로리아는 너무 수줍어서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갑자기 아사히와 손을 잡으려다 실수로 그의 팔을 부러뜨렸어요. 그 후로 계속 아사히를 유혹하려 했지만 고릴라 힘 때문에 아사히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죠. 고통을. 하지만 아사히는 말썽꾸러기 글로리아를 항상 돕는 관 메이드를 칭찬했어요. 관 메이드는 자신도 말썽꾸러기인 두 여동생이 있어 자랑스럽다고 답했어요. 여동생들이요. 숲속 깊은 곳에서 아사히는 빈 마법을 사용했어요. 갑자기 묶여있는 모험가들을 발견했어요. 그러자 거대한 나무 괴물이 일으킨 지진을 느꼈어요. 아사히와 글로리아는 괴물의 공격을 피했어요. 아사히와 싸우려던 글로리아는 아사히와의 결혼을 상상하며 바로 정신이 팔렸습니다. 아사히와 결혼하는 상상을 하고 있었죠. 결과적으로 글로리아는 나무 괴물에게 붙잡혔고 아사히가 자신의 팬티를 또 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끄러워진 글로리아는 모든 힘을 다해 검으로 괴물을 공격했습니다. 힘을 다해서요? 그래서 괴물을 물리치고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아사히와의 데이트가 실패해서 글로리아는 슬펐습니다. 하지만 관 메이드가 글로리아를 위로했고 팬티 사건을 놀리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사히가 일어나 보니 관 메이드가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사히는 마야가 자신의 방에 들어오도록 허락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한여관은 아사히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글로리아의 새집 이사를 도왔습니다. 갑자기 한여관이 농담을 했습니다. 나중에 글로리아가 나타났고 그녀의 부모님 하인들이 글로리아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 후, 글로리아는 새 집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갑자기 세바스찬처럼 생긴 집사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사히는 그의 진짜 이름이 세바스찬이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글로리아는 그들이 자신이 이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세바스찬은 자신도 예전에 강력한 모험가였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글로리아가 그를 공격했고 그녀는 세바스찬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고릴라 힘. 그 뒤를 이어 집사 세바스찬은 그녀의 아버지가 그저 걱정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글로리아가 숙녀가 되기를 바랐지만 그녀는 차 마시는 파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마차에 앉아있을 때 글로리아는 아사히가 자신의 가족을 본 것이 부끄러웠다. 문제들이 있어. 아사히는 자신의 누나도 과잉 보호하는 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오후에 아사히는 그녀가 다른 저택으로 이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가족. 그 뒤를 이어 아사히는 테이블을 들어 올리려고 했지만 힘이 부족했습니다. 아사히가 갑자기 다쳐서 글로리아의 팬티를 휴지로 잘못 알았다. 한편 집사 세바스찬은 옥상에서 글로리아를 추격했다. 그는 도움을 받기 위해 용금 모험가 타이거를 고용했다. 갑자기 그들 뒤에 강력한 기운이 나타났다. 마야는 남동생을 몰래 감시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마야로부터 즉시 도망쳤다. 뒤따라온 한여관은 마야가 글로리아의 아버지보다 더 미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편 아사히는 글로리아에게 먹을 것을 받아먹고 임신한 남자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갑자기 한여관은 아사히에게 일자리를 제안하자고 제안했지만 글로리아는 그를 메이드복. 글로리아는 메이드인 관의 계획을 오해했고 관은 아사히와 함께 모험가 길드를 만들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아사히와 함께 모험가 길드를 만들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아사히는 타냐에게 모험가 길드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말했습니다. 타냐는 아사히의 계획을 즉시 지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길드의 명성을 더욱 높일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지그프리트가 나타났고 타냐는 전설적인 모험가 지그프리트의 팬이었습니다. 갑자기 지그프리트는 남은 빵을 보여주었고 타냐는 그가 실패자로 변한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 타냐는 그에게 길드 이름을 정했는지 물었습니다. 아사히는 아직 이름을 정하지 않았고 소피가 그의 뒤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즉시 아사히의 클랜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소피는 그의 새로운 클랜의 일원이 되고 싶다고, 그리고 아사히에게 그것을 증명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사히에게 말이죠. 소피가 자신보다 레벨이 높았기 때문에 아사히는 우울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아이들은 아사히의 스탯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높은 스탯을 자랑하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사히의 거짓말을 믿었고 그는 자신의 비밀을 숨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갑자기 글로리아가 나타났고 그녀는 소피가 자신의 짝사랑하는 사람을 껴안는 것을 질투했습니다.
그녀는 슬퍼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메이드관은 글로리아에게 상식이 없고 친구도 없다고 말했어요. 그 이유는 메이드관이 글로리아가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길드를 만들고 싶어 했기 때문이에요. 아사히는 메이드관이 좋은 친구라고 칭찬했고 그녀는 얼굴을 붉혔어요. 저녁에 마야는 맛있는 스튜를 점심으로 만들었어요. 한편 아사히는 자신의 길드원들을 나열했고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사실은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될까봐 걱정했어요. 마야는 아사히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저녁 식사에서 마야는 아사히가 길드를 만들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후 아사히는 그녀가 주요 인물이기 때문에 그녀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주인공. 마야는 갑자기 그가 틀렸다고 모두를 구하고 주인공이 되었으니 말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죠. 아사히는 그녀의 말이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마야는 그를 격려했어요. 그에게 내가 약한 게 아니라고 최고의 남동생이라고 말했죠. 며칠 후 아사히의 부족이 결성되었어요. 아사히는 임무 중 괴물에게 돌이 되었어요. 마야와 다른 대원들은 아사히를 구출할 방법을 찾으려고 했어요. 한편 아사히는 의식이 있었고 닥터 스톤처럼 수천 년 동안 돌이 되지 않기를 바랐어요. 수천 년 동안 말이죠. 마야는 상황을 이용하려 했고 아사히에게 키스하려 했습니다. 아사히에게 갑자기 마음을 받고 아사히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 후 마야는 그의 몸을 쓰다듬으며 소생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다른 여자아이들이 나타났지만 아사히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마야는 아사히와 함께 목욕을 할 생각을 했고 다른 여자아이들도 그 생각을 좋아했습니다. 그 후 모든 여자아이들이 옷을 벗는 모습이 보이고 그들은 목욕을 즐겼습니다. 한편 아사히는 충격과 혼란을 동시에 느꼈다. 마야는 목욕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에 실망했다. 그러자 다른 여자아이들은 아사히를 구하고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를 소생시키기 위한 아사히는 의식이 있었고 모든 여자아이들의 나체를 볼 수 있었다. 한편 킬마리아는 쿠사바 남매를 방문하러 가는 길이었다. 그때 마야는 키스로 아사히를 석화해서 구할 생각을 떠올렸다. 그래서 그녀는 열정적인 키스로 아사히를 구하려 했다. 갑자기 마야는 킬마리아에게 공격을 받았고 그녀의 쓸데없는 짓을 멈추게 되었다. 마야는 화가 나서 자신이 아사히를 석화해서 구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킬마리아는 아사히를 돌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고 강력한 회복 마법을 사용했습니다. 아사히는 킬마리아가 치유 마법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구조되었고 아사히는 지쳤습니다. 그러자 킬마리아는 그에게 자신의 커다란 가슴에 기대어 쉬도록 허락했고 아사히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게다가 마야는 아사히가 그동안 의식이 있었고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킬마리아는 아사히에게 맥주를 더 사는데 돈을 빌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한편 마야는 자신의 방으로 갔고 우리는 마야가 사실은 순수한 소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해변이 보이고 한 커플이 바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들을 향해 헤엄쳐 오는 상어가 나타났습니다. 여자는 공포에 굳어버렸고 반인반상어 괴물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몇 주 후 아사히는 새로운 사냥 퀘스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타냐는 두 남매에게 상어들이 해변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야는 모험가들이 약한 상어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사히는 이 세계에서는 상어가 강하고 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야는 해변을 기대했고 아사히에게 열정적인 마사지를 받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해변에 도착했고 마야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실망했습니다. 여자들이 그들을 따라왔어요. 글로리아의 목표는 아사히와 로맨스를 경험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타냐는 소피가 아사히가 사라졌다고 말해서 자신이 그들을 안내했다고 말했어요. 갑자기 관이 문제가 있다고 말했어요. 이유는 글로리아가 도착하자마자 모든 상어들을 무심코 물리쳤기 때문이었어요. 결과적으로 그들의 몬스터 사냥 퀘스트가 완료되었고 그들은 해변에서 하루를 즐길 수 있었어요. 해변에서요? 그래서 그들은 재미있게 보내고 싶어 했고 관에게 여자들을 위한 수영복을 가방에 넣어달라고 했어요. 가방에. 나중에 여자들이 수영복을 입고 나타났고 아사히는 디자인을 마음에 들어했어요. 그 후 마야는 비키니를 입었고 자신의 비키니가 평소 옷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소 옷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어서 글로리아가 비키니를 자랑했고 아사히는 그녀의 섹시한 비키니 차림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메이드 콴은 글로리아에게 아사히를 유혹하기 위해 가장 섹시한 비키니를 골랐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킬마리아가 섹시한 비키니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비키니가 너무 노출이 심하다고 생각한 마야에게 즉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킬마리아는 마야 자신도 변태이며 보통은 반쯤 옷을 벗고 돌아다닌다고 화를 냈습니다. 반쯤 옷을 벗고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그 후 킬마리아는 다른 비키니로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아사히가 킬마리아의 가슴을 쳐다보자 마야는 화가 났습니다. 갑자기 글로리아가 스포츠 경기를 열자고 했습니다. 메이드 콴은 아사히가 상품이며 여자아이들 중 한 명의 소원을 들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자아이들은 이미 아사히를 유혹하는 꿈을 꾸고 있었고 아사히는 겁에 질렸습니다. 먼저 여자아이들은 서로 배구를 했고 모두 의욕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 마야와 킬마리아가 우승했습니다. 그 후 깃발을 획득해야 했고 타냐가 두 번째 게임에서 이겼습니다. 마지막 게임으로 눈을 가리고 멜론을 나눠야 했지만 소피는 거의 아사히의 알을 박살냈어요. 마침내 여자애들은 마야가 승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후에 아사히는 베이비 오일로 친언니를 마사지해 주었고 킬마리아도 마사지를 받고 싶어 했어요. 갑자기 타냐와 소피는 상어들에게 둘러싸였어요. 그러자 두 여자애들이 상어들에게 위협받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늘을 나는 불상어가 형제들을 복수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글로리아가 상어를 격분시켰고 상어는 더 많은 친구들을 불렀어요. 그 후 아사히의 무리가 공격받았지만 여자애들은 즉시 강력한 주문을 외웠어요. 그때 적 상어가 아사히를 몰래 공격하려 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아사히는 빈 마법을 사용해 상어를 물리쳤습니다. 한편 글로리아와 메이드 콴은 다른 상어들과 싸웠습니다. 두 사람은 마법을 합쳐 강력한 토네이도를 만들어 적들을 순식간에 물리쳤습니다. 습니다. 갑자기 상어 한 마리가 마야를 공격하려 했지만 아사히가 누나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아사히는 소용돌이에 휩쓸렸고 마야는 아사히를 구하려 했습니다. 그 후 아사히는 구조되었고 섬에서 깨어났습니다. 마야는 동생이 다치지 않아서 기뻤습니다. 하지만 아사히는 그들이 무인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야는 그가 걱정할 필요 없다고 킬마리아가 분명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 후 아사히는 음식과 물을 구하러 가고 싶어 했고 섬에서 마야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어요. 마야와 함께. 그러고 나서 아사히와 그의 여동생은 물을 찾았고 강을 발견했어요. 또한 마야는 거대한 나무를 잘라장작으로 만들었어요. 오후에는 낚시를 갖고 아사히는 정말 재밌게 놀았어요. 그는 작은 물고기를 잡았고 마야는 더 큰 물고기를 잡았어요. 게다가 아사히는 돌 던지기 실력을 이용해서 새를 잡았어요. 그 후 마야는 맛있는 점심을 준비했어요. 둘 다 점심을 아주 즐겁게 먹고 함께 웃었어요. 저녁에는 해변에 있었고 아사히는 이 세계에 온 이후로 많은 일을 겪었다고 말했어요. 정말 많은 일들을요. 아사히는 마야에게 새로운 삶이 마음에 드는지 물었어요. 마야는 그의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언제나 즐겁다고 대답했어요. 이어서 그는 처음에는 혼자라서 좀 무서웠지만 마야가 나타나자 정말 기뻤다고 말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그는 마야에게 항상 자신을 지지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 후 아사히는 춥다고 했고 마야는 다시 한번 어린 남동생을 유혹하려 했어요. 다시요. 해가 지자 날아다니는 상어가 나타났습니다. 대왕 상어는 화가 났습니다. 친구들이 아사히 일행에게 얻어맞았기 때문입니다. 아사히 일행에게 갑자기 킬마리아가 나타나 증원군을 데리고 왔습니다. 괴물은 즉시 아사히 일행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사히는 모든 친구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갑자기 아사히는 마야가 무인도에서 하루 종일 자신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사히와 함께 소녀들은 그저 모든 로맨틱한 대화를 지켜보고 들었습니다. 갑자기 대왕 상어가 인간들을 내려다보며 모든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백어명으로 모든 상어들이 변신했고 평범한 괴물이 아니었어요. 파워레인저와 상어의 혼합체였죠. 결과적으로 그들은 상어 메가조드로 변신하여 적들을 물리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사히는 충격을 받고 적이 변신 로봇인지 메가조드인지 몰랐습니다. 그때 마야는 화가 나서 상어 로봇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강력한 번개 마법을 걸어 바다를 갈랐습니다. 킬마리아는 마야가 바다를 가를 정도의 신의 힘을 지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마야는 상어들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하려 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적에게 거대한 화염구 마법을 날렸고 그녀의 공격은 눈부셨습니다.
그녀는 상어들을 구운 생선으로 만들었고 메가조드는 순식간에 파괴되었습니다. 싸움 후 킬마리아와 마야는 다퉜습니다. 한편 아사히는 타냐와 함께 좋은 날씨를 즐겼습니다. 몇 주 후 아사히는 비오는 날을 경험했고 두 누나는 비가 그칠 때까지 열정적으로 키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사히는 탈출 마법을 사용했고 두 누나는 서로 키스하는 것에 대해 역겨워했습니다. 서로. 그러자 비를 내린 마녀가 나타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거리는 온통 물에 잠겼습니다. 갑자기 물속에서 슬라임이 아사히를 공격했습니다. 마야가 재빨리 슬라임의 팔을 잘라내고 아사히는 구조되었습니다. 갑자기 슬라임이 아사히의 목을 조르려 했습니다. 마야와 킬마리아가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사히는 스스로 벗어났고 그들은 마을 전체가 슬라임에게 침략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마을 사람들이 슬라임 괴물에게 공격당했고 마을은 대피했습니다. 아사히가 마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갔을 때 타냐가 슬라임에게 공격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사히는 즉시 타냐를 구출했고 타냐는 아사히에게 포옹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사히는 포옹을 거절했지만 마야는 그가 평소 화장실에서 그런 영상들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순간들에 대한 영상을 그 후 마야는 슬라임들이 많은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사히와 마야는 적이 도시를 공격하려 한다고 의심했습니다. 그 후 타냐는 로이가 아침에 놀러 나갔고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위험해. 아사히는 로이를 구하겠다고 약속했고 그래서 타냐는 마을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것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을. 그 후 마야는 모든 슬라임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킬마리아도 같은 생각을 했고 아사히는 마을 전체를 파괴하는 건 허락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전체를요. 갑자기 두 자매는 적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한편 타냐는 마을 사람들을 도왔고 주문이 발동되었습니다. 괴물들이 주민들을 공격했지만 발몽 일족이 제때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제때요. 그러자 하늘을 나는 괴물들을 물리치기 위해 화염 마법이 시전되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마법 포털을 파괴했고 주민들은 그들에게 감사했습니다. 그 후 마법 포털을 통해 더 많은 괴물들이 나타났고 괴물들은 인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죽이려고요? 그때 로이는 소녀와 함께 괴물들로부터 숨는 모습이 보입니다. 소녀가 다쳤기 때문에 로이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아사히가 나타났고 로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모험가를 만나 기뻐했습니다. 아사히는 그가 계속 소녀를 지켜준 것을 칭찬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함께 탈출구를 찾았지만 괴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슬라임 뱀들에게 포위되었고 아사히는 모두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전직 5급 랭크 모험가에게 마지막 순간에 구출되었습니다. 아사히는 자신의 옛적이 자신을 지켜준 것에 놀랐습니다. 그 후 또 다른 슬라임 뱀이 나타났고 지크프리트가 구출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지크프리트는 뛰어난 검술로 슬라임 괴물을 깔끔하게 물리쳤습니다. 검격. 지크프리트는 슬라임의 핵심을 파괴해야 하기에 싸움이 끝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슬라임의. 그런 다음 지크프리트는 아사히에게 안전한 장소를 찾아 슬라임 핵심을 파괴하도록 맡겼습니다. 한편 지크프리트는 슬라임 몬스터들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타냐가 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한편 아사히는 안전한 장소를 찾고 있었고 그들은 대성당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타냐는 글로리아의 가족에게 도움을 받자는 생각을 했지만 슬라임들이 그들의 길을 공격했습니다. 그런 다음 아사히가 대성당에 있는 모습이 보이고 소녀가 아사히에게 감사했습니다. 한편 소피는 부상당한 주민들을 모두 치료했습니다. 그녀는 지쳤지만 사람들을 돕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소피가 아사히를 만났을 때 그녀는 거의 탈진할 뻔했다. 소피는 상처 입은 소녀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소피의 이전 파티 모험가 중 한 명이 울부짖었습니다. 소피는 부상당한 모험가를 치료했고 그들은 소피를 얕잡아 보았습니다. 소피는 그들에게 경고했고 그들이 마을 사람들을 겁주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주민들을. 그 후 아사히는 슬라임 코어를 찾고 싶어 했지만 걱정했습니다. 모험가들은 시민들을 보호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글로리아의 가족 저택 앞에 타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괴물들이 나타나 주민들을 해치려 했습니다. 한편 마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마야와 킬마리아에게 발각되었고 그들은 즉시 마녀를 없애려 했습니다. 즉시. 하지만 글로리아는 주민들이 저택에 피신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집사 세바스찬은 거절했습니다. 그는 저택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글로리아는 그를 설득하여 주민들이 자신의 저택에 피신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저택에 글로리아는 문을 열었고 타냐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어 타냐는 아사히가 도심에서 로이를 찾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갑자기 괴물이 타냐를 공격하려 했지만 타이거 힐데브란트가 제때 나타났습니다. 변태처럼 보였지만 타냐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두 누나는 마왕군 장군 그렐리 굴라를 때려 눕히려 했습니다. 그녀는 킬마리아에게 마왕을 배신했냐고 물었습니다. 그 후 마녀 그렐리 굴라가 화가 나서 강력한 화염 마법을 마야에게 걸었습니다. 아사히는 시내에 있었고 필사적으로 슬라임 코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글로리아가 나타났고 그는 두 소녀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메이드 쿠안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슬라임 코어를 찾았습니다. 메이드 쿠안을 따라 슬라임 코어를 추적했습니다. 한편 마녀 그렐리 굴라는 마야가 자신의 공격에서 살아남은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킬마리아가 마법으로 마녀를 공격했고 그녀는 킬마리아의 강력한 화염 마법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마녀는 공격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보상으로 마야는 그녀에게 자신의 마법 중 하나를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킬마리아는 무서워서 즉시 도망쳤고 그래서 마야는 강력한 공격으로 악마 장군을 순식간에 물리쳤습니다. 한편 아사히의 일행은 슬라임 코어를 파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슬라임이 너무 빨랐어요. 갑자기 슬라임이 하늘에 자신의 핵을 숨기려 했습니다. 아사히는 글로리아에게 부탁했고 그녀는 기꺼이 그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아사히는 하늘로 던져졌고 슬라임의 핵에 도달하려 했습니다. 슬라임이 자신의 핵을 아래로 옮기려 하자 아사히는 돌을 던졌습니다. 모두가 영웅 아사히를 믿었고 그는 돌로 핵을 명중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설적인 슬라임 괴물을 물리쳤고 아사히는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마야는 즉시 아사히에게 날아갔고 다치기 전에 그를 제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쳤습니다. 도시의 모든 주민들과 모험가들이 구조되었습니다. 모두 행복했고 아사히는 슬라임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슬라임은 쓰러진 적과 함께 구멍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녁에 아사히는 골렘 계급으로 승진했습니다. 또한 모두 아사히의 승리를 축하하고 싶어 했고 마야가 직접 만든 요리를 먹었습니다. 그 후 여자아이들은 아사히에게 보상을 해주고 싶어하며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아사히는 밖에서 그의 여동생을 찾았고 마야에게 큰 힘이 되어줘서 고마워했다고 말했다. 언니,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아사히에게 키스하려고 했다. 갑자기 글로리아가 울었고 모든 여자아이들은 리즈보이 아사히에게도 키스하고 싶어 했습니다.